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남동생이 정말 귀한 집이었습니다. 위로 딸 둘이 있다 보니 늦게 본 남동생은 집안 보물처럼 자랐습니다. 귀하고 맛난 음식은 늘 남동생 차지였습니다. 저랑 여동생은 늘 남은 반찬 먹으며 컸고 용돈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남동생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사줬고 잘못해도 늘 감싸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은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그 말을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랑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서로 많이 의지하며 컸습니다. 같이 차별받고 같이 눈치 보며 자라다 보니 자매 사이가 정말 끈끈했습니다. 맛있는 것이 하나 생기면 몰래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던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늘 저희 딸들 편이셨습니다. 제 남편과 제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습니다. 사위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소중하고 소중한 내 아들, 내 딸들 아껴줘서 고맙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남편과 제부는 아버지께 정말 잘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부터 해서 수술서의 보호자 서명도 남편과 제부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과 제부는 아들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병원에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아들 타령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끝난 뒤에도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결국 믿을 건 아들이지. 그 말 듣는데 남편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새벽이었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응급실 접수하고 의사 설명 듣고 입원 수속 밟는 것도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반대로 남동생은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겨우 전화 연결됐는데 돌아온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누나가 좀 알아서 해. 나 내일 회사 가야 돼.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수술 동의서도 남편이 썼고 병실 지킨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대부분 저랑 남편이 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다 보니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한동안은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소변 받아내는 것부터 씻기는 것까지 사실상 제가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직접 하긴 어려웠습니다. 대신 병실 지키고 보호자 연락받고 밤새 옆에서 간호하는 건 남편이 도맡았습니다. 제부는 일이 바빠 아버지 때처럼 하진 못하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지만 대신 여동생이 틈나는 대로 와서 병간호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고는 바쁘다며 또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퇴원하시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아들이 바쁘니까 하는 수 없지. 순간 여동생이 먼저 터졌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동생이 한 게 뭐 있는데? 엄마 병원 모시고 간 것도 형부였고 엄마 수술 동의서 쓴 사람도 형부였어. 엄마 간병도 언니랑 형부가 다 했잖아. 엄마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고 밤새 곁에서 지킨 사람 누구인데? 엄마 병원비도 언니랑 형부가 다 냈잖아? 이번뿐이 아니잖아.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도 형부랑 내 남편이 다 했잖아? 물론 형부가 더 많이 하셨어.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직접 남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동생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회사 다니면 원래 다 힘든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자 같이 있던 여동생이 폭발했습니다. 야, 너만 바빠? 너만 일해? 네가 회사 일 다 해? 매형은 안 바빴어? 큰 누나랑 매형이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바쁜 사람들이야. 어디서 핑계를 대? 여태 엄마 용돈 한번 제대로 안 줘본 사람이. 네가 누나랑 매형 하는 것 반만큼이라도 해봐. 너 엄마한테 받은 만큼만 해도 평생을 해도 모자랄걸. 받을 땐 좋았지? 우리는 받은 것 없으니까. 이제 더 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어. 반면에 넌 받은 것 많잖아. 받은 만큼만 해. 알아들었어? 제대로 하라고. 순간 남동생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늘 조용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남동생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으면 이제 책임져야지.
병원도 직접 모시고 가고 보호자 연락도 직접 받고 간병도 직접 해. 사위는 남이라서. 그럼 이제 나랑 누나들은 빠질게. 이제부터는 처남이 해. 순간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어머니 집에도 갔습니다.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처음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도 늘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고요. 그래서 병원도 모시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힘든 일마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늘 사위는 남이라고 하셨죠? 딸들도 남의 집사람이라 하셨고요. 남이라면서 시켜먹을 건 다 시켜먹고 책임질 땐 아들만 찾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하겠습니다. 남이라면서 왜 남에게 다 시키려 하세요? 이제는 그 잘난 아들에게 시키세요.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뒤 몇 번 병원에 연락이 왔지만 남편은 남동생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남동생에게 연락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올케는 대놓고 짜증내기 시작했고 남동생은 병원 한번 가는 것도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평생 떠받들던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직접 보게 된 겁니다. 반대로 저희 부부와 여동생 부부는 친정과 적당히 선 지키며 살게 됐고 예전처럼 이용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평생 귀한 아들이라며 떠받들었지만 정작 책임은 딸들과 사위에게 떠넘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 업보는 결국 어머니 본인이 가장 늦게 깨닫게 된 거였죠. 오늘도 저희 기라의 사연 스토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